책의 차례를 봅시다. 볼 것도 없지만, 자,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자, 모든 수학책이 그렇듯이 대한민국 수학 교육과정의 고등수학 책들은 항상 대단원이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 이렇게 3파트였으면 수2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극한, 미분법, 적분법이었어. 맞아요? 미적분도 비슷한 느낌으로 수열의 극한 그리고 미분법, 적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수학2에서 다루던 극한, 미분, 적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대상이 되는 함수가 뭐였어? 다항함수였어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이상의 함수에 대한 극한, 미분, 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야. 맞아요?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극한이 함수의 극한이 아니라 수열의 극한이고 나중에 미분법 단원에 들어가면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웠던 지수로그 삼각함수에 대한 극한 그리고 도함수에 대한 기초적인 얘기 그리고 걔네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미분법 그리고 거꾸로 돌리는 적분법까지 이제 지수, 로그, 삼각함수뿐만 아니라 다항식으로 정리가 안 되는 우리 수학파에서 무슨 함수 배우셨어요? 유리함수랑 무리함수까지. 맞아요? 이제 모든 함수에 대한 극한과 미분, 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됐죠? 일단 오늘은 수열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수열의 극한은 우리가 이야기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이미 수학2에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배웠거든. 사실 선생님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요. 그때가 언제야? 2004년, 2005년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수학교육 과정을 통틀어서 함수의 극한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을 배우는 세대가 너네가 처음이에요. 원래 교육과정상 제대로 된 순서라기에는 좀 그렇지만 뭔가 순서대로 배운다고 하면 수열의 극한을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함수의 극한을 정리하는 게 이 극한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에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근데 너네는 어쩌다 보니 함수의 극한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을 공부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지? 일단 기본적으로 리미트라는 기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함수 극한에서는 대상이 되는 애가 x였고 이 x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fx의 무엇이 함수 fx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y죠. 이 y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상태를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죠? 그 x의 상태가 특정 x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도 있었고 그냥 무한히 커지는 양의 무한대뿐만 아니라 음의 무한대가 되는 상황까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fx의 y가 어떻게 되는가의 관점에서 공부를 이미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수열로 가게 되면 일단 애초에 수열은 무엇에 대한 관계식이고 n이죠. n은 뭐예요? 수열에서 n을 뭐라고 합니까? 미지수요? 뭐 미지수일 수도 있죠. 네, 미지수라기보다는 수열에서 n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어요? 몇 번 곱해? 몇 번? 그래, 번호였죠, 번호. 맞아요? 숫자가 나열이 돼 있으면 여기에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번호를 매겼을 때 내가 이 번호를 미지수 n으로 잡았을 때 결국 얘를 n에 대해서 어떤 관계식으로 나타내줄 수 있는가 규칙성을 파악하는 관점에서 한 번으로 쓰이는 게 n이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수열의 n은 무조건 뭐가 되실 수밖에 없고 자연수. 그치, 자연수가 되실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러면 함수랑은 되게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3579를 쓰면 수열의 일반항이 어떻게 되실까? 2n 마이너스 1. 맞니? 자, 우리가 AN은 2n-1이라는 관계식을 세워놔도요. 자, 비슷한 느낌의 함수를 자, 이렇게도 세우실 수가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자, 똑같이 n에 대한 관계식이고 x에 대한 관계식이지만 함수에서는 이 x의 범위를 무엇으로 놔? 함수의 정의역은 그치 웬만하면 모든 실수로 놔요. 맞아? 모든 실수는 수직선상에 연속하게 모든 점으로 등장을 하시고 EX-1이라는 건 기울기 2짜리 직선에 따라서 이렇게 점들이 쭈르륵 연속해서 찍힐 거란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는 어떤 상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느냐? x가 특정 a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자, 함수의 극한에서 이야기하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는 뭐였어? 실제 a가 아니라 a가 아닌 다른 곳에서부터 열심히 a 쪽으로 달려가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이게 가능하려면 a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에도 x랑 y가 전부 존재하는 상황이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연속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연속한 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존재하고 걔네들이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얘네들 사이가 비어있으면 안 돼요. 맞아? 근데 자, 이런 EX-1에서 갑자기 EN-1 n은 뭐가 되겠어요? 자연수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함수의 관점에서 자연수를 정우역으로 하는 함수 그래프는 뭐가 되시고 그냥 점이 되신단 말이야. 1,1에 2,3에 3,5 4,7 이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죠. 맞아요? 그죠?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점으로만 존재를 하신다고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었던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을 수열의 극한에서는 절대로 이야기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2가 아닌 n에서부터 2에 한없이 가까워져. 그럴 수가 없는 게 애초에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프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뭐야? 개이득이지. 결국 수열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심지어 함수의 극한에선 x가 음해무한데 그래프를 따라서 왼쪽으로 막 달려가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거든. 근데 n은 뭐야? 자연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는 한 번호 n이 무한히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밖에 이야기를 못 하시겠다. 됐어요? 자, 함수의 극한에서는 x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수렴 발산 여부 그리고 x 값에 대한 관계들을 쭉 정리를 합니다. 함수의 극한 단원을 보면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y의 수렴 발산, x가 무한히 커질 때 y의 수렴 발산 크게 4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런 식으로 x의 상태를 나눌 필요 없이 특정 자연수 값에 가까워지는 상태 이런 건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 극한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의 상태라는 거는 무한히 커지는 상태밖에 이야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투에서는 뭐 다음 함수의 극한을 뭐 이런저런 설명을 곁들여가면서 문제를 풀어라 하는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문제가 되게 심플해요. 다음 수열의 극한을 조사하여라. 그렇게만 물어봐도 그냥 n이 무한히 커지는 상태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이게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의 가장 큰 차이다. 개이득이죠. 우리는 n이 무한히 커지는 상태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웬만한 건 다 수학2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EN-1이야. 한 번호가 무한히 커지면 이 수열의 항은 어떻게 되시겠어요? 한 번호 따라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겠지. 맞아요? 1차식의 경우는 그냥 n 따라서 무한히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니까. 맞습니까? 똑같아요. 자, 관계식만 n으로 바뀌고 n이 자연수이지만 결과적으로 n에 대한 1차식, 2차식은 결국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이야기했던 1차 함수, 2차 함수의 극한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으시다는 거예요. 특히
한 번호 n이 무한히 커지는 상황은 그냥 x가 무한히 커지는 함수의 극한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됐어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몇 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열의 수렴과 발산. 자, 수렴하는 상태라 하면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시고 수렴이 뭐예요? 자, 이제는 y 값이라기보다 이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열의 값, 수열의 항 정도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맞겠지. 그죠? 함수에서는 y였으면 수열의 값이 어떻게 되는 그쵸? 어떤 정해진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 때라니 를 수렴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됐어요? 수렴하는 수열은 얼마든지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그냥 x분의 1만 상상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시오. 어쩌란 소리야? n이 무한히 커지는 상황을 상상하시라는 소리예요. 됐어? n이 무한히 커지면 n분의 1은 점점점이 찍혀 있어도 결국 무엇을 따라서 y는 x분의 1 유리함수 그래프를 따라서 얼마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니까. 그치? 0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니까. 우리가 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수렴하는 상황이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 발산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이 발산을 그냥 단순히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함수의 극한에서도 분명히 발산하는 상황은 거의 대부분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였지만 함수 극한에서도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고 수렴하지 않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하는 경우 뭐 얼마든지 함수 극한에서도 만들어 주실 수 있지만 보통 함수 극한에서 진동하는 경우는 잘 등장하지 않으시죠? 맞아요? 안 그래도 진동을 이야기하려고 하긴 했지만 그거 말고도 수렴하지 않는 상황이 있었어. 함수 극한에서 조심해야 되는 상황. 이렇게 너희의 수원 수트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자극한, 이극한 다를 때. 그치. 자극한, 누극한이 달라서 극한값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 이것도 수렴하지 않는 상황이시잖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특정 x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자극한, 누극한 따질 필요도 없죠. 개이득이에요. 됐어?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발산하는 상황,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그리고 자극한, 우극한이 아닌 다른 발산하는 상황도 존재를 하신다는 거야. 그게 뭐냐? 아까 세연이가 이야기했던 진동 발산하는 경우입니다. 함수의 극한에서도 분명히 진동 발산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함수 극한보다는 수열 극한에서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상황이야. 예를 들면 수열 AN이 등비 수열이다. 공비가 마이너스 1인 등비 수열입니다.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요? 첫 항 마이너스 1에 둘째 항 1, 셋째 항 마이너스 1, 넷째 항 1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반복이 되는 상황이야. 그래프를 그리면 1, 마이너스 1, 2, 1, 3, 마이너스 1, 4, 1 이런 식이겠지.
맞아요? 그러면 얘는 한 번호가 아무리 커져도 결국 뭐 아니면 뭐야?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그렇다고 내가 얘가 무한히 막 커졌을 때 어느 하나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상황이시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경우도 있겠지.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 수열을 세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에서 4로 4에서 마이너스 8로 플러스 16으로 점을 찍으면 마이너스 2, 4에 마이너스 8에 16에 마이너스 32에 64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실 거란 말이야. 맞아요? 자, 특정 y 값에 y라고 하면 안 되지. 수열의 값이 하나의 값으로 딱 고정이 돼서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진동하는 경우도 존재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진동 발산하는 상황을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양해무한대, 음해무한대겠지만 진동 발산하는 경우 때문에 나중에 이걸 가지고 명제를 만들었을 때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했을 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열의 극한에서는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그런 상황 대신의 진동을 기억을 해주신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11페이지에 제일 밑에 키포인트 보면 수렴 발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놨어요. 일단 우리가 미적분에서 체크해야 할 수열의 극한은 항상 한 번호가 무한히 커지는 상황이다 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보죠. 어디선가 한 번씩은 다 봤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문제들일 거예요. 필수 예제 1번. n분의 1. 아까 했지요? 얼마로 수렴하시고? 0으로 수렴하시고. n 플러스 1. n이 무한히 커지면 어떻게 되시겠다? 그쵸? 그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 버리시겠다.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어떻게 되시겠다? 어떻게 해요? 그치. 우리 무한대로 발산하는 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9호 정도는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돼. 그러면 코사인 n파이 이건 뭐야? 자, 이건 체크 한번 해주셔야지. 맞아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 우리 머릿속에는 막 이런 게 떠오른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n은 자연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자연수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점이 찍히는가를 봐야 돼요. 1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는 얼마? 마이너스 1. 코사인 2파이는? 1. 3파이는? 마이너스. 어때?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던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 계속 반복이 되네. 맞아요? 진동 발산하는 거예요. 근데 코사인이라고 항상 발산하는 건 아니에요. 진동 발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여기 값자리를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세팅을 해서 계속 0에만 찍히게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코사인 그래프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이게 무조건 진동 발산하리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꼭 삼각함수는 자연수 n을 집어넣어 보셔야 됩니다. 됐죠? 계속 0이면 이건 뭐니까? 수렴이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코사인 2n 파이 이래버리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전부 다 1, 1, 1, 1인 거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수렴하는 경우도 만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됐죠?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13페이지 극한의 성질. 이하생략. 왜냐? 자, 결국 함수나 수열이나 우리가 쓰는 극한 기호는 리미트로 동일하시잖아. 보세요. 이게 함수에서 수열로 바뀐다고 갑자기 리미트의 성질이 바뀌진 않을 거야. 우리 수투에서 배웠던 함수 극한의 성질이 뭐였습니까? 이제 얘는 그냥 무한대로 커지시기만 하면 되고 어떤 함수의 실수배가 곱해져 있으면 이 실수배는 극한 다 구하고 나서 나중에 곱해도 상관이 없으시겠다. 맞아요? 실수배에 대한 성질.
어떤 함수 두 개가 더하기 빼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각각의 극한값을 따로 구해서 나중에 더하기 빼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시겠다. 더하기 빼기에 대한 성질. 심지어 함수 극한은 곱하기가 되어 있어도 각각의 극한값을 따로 구해서 곱하기를 해도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나누기는요? 아, 팔 아파. 문제 있다 없다? 없다. 진짜? 나누기는 뭐 조심하셔야 돼요? 0은 아니야. 지금 항상 0이 아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분모가 0이면 말짱 꽝이잖아. 됐다. 그럼 이게 수열로 바뀐다고 리미트의 성질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맞아요? 똑같아. 함수 극한 때랑 마찬가지로 실수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나눈 식이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주셔도 되고요. 합쳐놓고 한 방에 극한값을 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수렴한다. 그치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꼭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 자, 지금 여기 네모 박스에도 진한 글씨는 아니지만 되게 무심한 듯 적어놨어요. AN, BN이 수렴하고 밑줄 보고 별표 좀 칩시다. 우리 함수 극한에서도 이야기했었어. 수렴하고 그 수렴값이 정해져 있을 때 AN은 알파, BN은 베타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을 내가 정할 수 있는 경우에 뭐가 가능하다? 여기 있는 성질들이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하는 두 수열의 합은요 항상 발산인 거야? 아니요. 아닌 거죠? 그러면 발산하는 두 수열의 합은 수렴하는 거야? 그것도 아니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산하는 수열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되는 게 있으면 조심해야 될 것도 항상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자유롭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렴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틀리고요. 발산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다는 거예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각각의 상황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수 극한에서 배운 게 뭐야? 부정형 극한이시죠. 우리 함수 극한에서 배웠던 부정형 극한 뭐 있었습니까? 0분의 0. 무한소분의 무한소라고 해주세요. 0분의 0꼴. 또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또 무한대 곱하기 2분. 통영. 무한소. 무한대 곱하기 0. 또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맞아요? 수열의 극한에서는 딱 두 개만 이야기할 거예요. 왜? 애초에 한 번호는 그냥 무한히 커지는 상황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얼마나 개이득입니까? 이미 우리는 4개나 다 배우고 왔는데 그 중에 2개만 한답니다. 얼마나 좋아.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어떻게 정리하셔야 됩니까? 분모 문제에 차수 체크하셔야죠. 근데
자, 푸는 원칙은 정확히 저 친구가 이야기했던 게 맞아요.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게 기본 원칙이었지. 자,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버렸어. 이 뒤에다가 뭘 적어도요. 7만을 적어도요. 70만을 적어도 얘는 얼마야? 3 x가 무한이 커지면 그냥 3인 거예요. 어째서요? 최고차항 계수.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거야?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서 정리했기 때문이죠. 방금 이야기했잖아. 발산하는 거 가지고는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이대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수렴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분모가 2차면 요거 맞춰서 x제곱으로 나눠주시면 여기 있는 극한에 1 빼기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3 아까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죠. x제곱분의 70만 전부 어때? 수렴하는 상황이라고요. 분모가 무한히 커지면 그 분수는 항상 얼마가 되신다는 성질을 생각하면 0이 된다는 성질을 생각하면 수렴해야지만 뭐가 가능하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계산이 가능하시다. 됐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야? 최고차항 빼고 나머지는 다 0이 돼서 사라져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최고차항만 보자라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면 이게 x에서 n으로 바뀐다고 달라지실까? 전혀 안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함수 극한에서는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있었어. 그때는 어떻게 했어야 돼? t를 마이너스 x로 치환해가지고 막 양의 무한대로 다시 보내고 막 이런 짓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럴 필요도 없지. n은 항상 양의 무한대로 가시니까 그대로 최고차항만 비교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지겹겠지만 들으세요. 분모 차수랑 분자 차수가 같을 때 항상 수렴하고 무엇으로 수렴하신다? 최고차항의 개수로 수렴하실 거다.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다. 그럼 얘는 수렴한다, 발산한다? 수렴한다. 얼마로 수렴하신다? 0으로. 항상 0으로 수렴하신다. 분자의 차수가 크면 발산. 그치. 양의 무한대 혹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실 거다. 됐어요? 똑같아요. x에서 n으로만 바뀌었어. 아니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자, 얘도요. 부정형 극한이 되시려면 자, 아무 무한대 빼기 무한대나 다 부정형 극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거든요. 무한이 커지잖아. 무한이 커지죠. 빼놨잖아.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 부정형 극한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3차식이면 그냥 이것 따라가시면 돼. 3차 따라가시면 돼. 이거는 논란의 여지 없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에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뭐야? 그렇지. 무리식인 경우죠. 맞아.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제곱근은 유리수 지수 몇 제곱이시고? 1. 뭐라고요? 네. 2분의 1. 그치. 차수로 치면 루트 n제곱은 대략 몇 차라고 이야기해 주셔도 차수가 같아요. 빼놨어. 1차 빼기 1차야. 근데 문제는 계산이 안 돼. 이대로는 정리가 안 돼.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리화. 그치. 유리화를 했죠. 맞아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무리식의 유리화는요. 어디에 있는 루트를 없애는 거였어?
분모에 있는 루트를 없애는 게 원래 유리화였어요. 맞아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유리화는 분모에 있는 루트가 보기 불편해가지고 유리화하는 과정이었는데 극한에서 유리화는 분모가 아니어도 심지어 분수가 아니어도 없는 분모를 만들어서라도 무슨 꼴을 없애주셔야 뺄셈 꼴의 극한을 없애주셔야 되다 보니까 왜? 뺄셈 꼴로 정리된 무리식을 유리화하면 무조건 덧셈 꼴로 분모 분자를 곱해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논란의 여지 없이 얘는 그냥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쪽 부분도 루트 제곱하면 n제곱 플러스 2n의 마이너스 n제곱이니까 똑같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무슨 꼴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니까 이 꼴을 딱 만들어 주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나 지금 전혀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 수학초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그대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뭐만 바꿔서 x를 n으로만 바꿔서. 그래서 전혀 다르지 않은 내용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14페이지에 보면 수열의 극한값 계산 부정성 극한이라고 간단하게 메모를 해주시고 자, 무리식이라고 아무 때나 유리화하는 건 아니시죠? 항상 극한에서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로 정리가 되는 식만 유리화한다 라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루트가 들어가 있어도 애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애는 뭐 굳이 루트 빼기 n 이거를 곱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쟤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단 말이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누구?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는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그냥 루트 보인다고 막 무지성으로 막 유리화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바로 문제 연습을 좀 해볼게요. 16페이지 필수예제 2번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자, 나중에 나올 문제 간단하게 스포일러 먼저 합시다. 저 뒤로 가서요. 22쪽에 필수예제 8번 수열 AN이라고 되어 있잖아. 맞아요? 네. 자, 비슷해 보이는 문제지만 필수예제 2번하고 8번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2번에는 수렴을 전제하고 있고 8번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게 되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수예제 8번은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필수예제 2번은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그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수렴하기 때문에 내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을 얼마든지 정해서 미지수로 놓을 수 있지 않아? 그죠? 그리고 수렴하기 때문에 이제 AN, BN은 내 맘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제곱까지 다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 AN 플러스 BN은 4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AN의 수렴값 알파랑 BN의 수렴값 베타를 더했다라는 느낌으로 정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시다고요. 됐어요? AN, BN의 곱이 주어져도 리미트는 수렴만 하면 얼마든지 극한값을 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구해야 되는 AN제곱 더하기 BN제곱이 있어도 어차피 나는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제곱도 그냥 알파 제곱, 베타 제곱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문제야? 수학 3문제지. 변형 공식 문제라고요. 그죠?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이니까. 맞아. 완전 제곱을 생각하면서 그냥 수렴값 적당히 집어넣어 주시면 될 거라니까. 됐어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시죠. 필수예제 3번. 바로 1번. 얼마? 2. 그치? 이게 그냥 눈으로 봐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2번. 마이너스 그쵸? 일단 1차분의 3차기 때문에 분자차수가 커. 무한대로 발산해야 되는데 항상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는 부호 체크 꼭 해주셔. 됐어요? 분모에 1차 항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해도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것이다. 두 체크 꼭 해주시고 3번 0. 빵! 4번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보세요. 일단 4번에 분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빼기꼴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잠깐만.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 뭐야?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 차수가 같은 줄 알았어. 착각했네. 분모 최고차 루트 n제곱 1차. 맞아요? 1차. 다른 건 볼 필요가 없다. 나머지는 다 0으로 수렴해 버리실 거니까. 수렴과 아무 문제 없이 수렴 가능하실 거랍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여는 함수 극한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수열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일반항만 정리한 게 아니라 항상 누구도 같이 수열의 합도 항상 같이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필수예제 4번을 보면 극한값을 구하라 하고 식이 주어져 있는데 식에 무엇을 포함하고 있어요? 1부터 n까지 합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은 n제곱 분의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2차 분의 1차 게이드 빵 하시면 돼, 안 돼? 왜? 1부터 n까지 합은요 결과적으로는 2차식이죠? 맞아요? 우리는 1부터 n까지 합을 알고 있어요. 뭐다? 시그마 K는 아무나 불러보세요. 자, 책에 적혀있는 거 보고 읽으시면 안 돼. 수학원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공식이시죠. 1부터 n까지 합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적은 김에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건 책에 없을걸? 잘 안 들려요.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땡큐. 됐죠? 자, 합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합도 결국은 n에 대한 관계식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했어. 맞아요? 내가 수학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땡땡땡으로 적는 거예요. 너무 애매하잖아. 맞아요? 자, 이거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2차분의 1차라고 하시면 안 된다. 우리는 수열을 일반항뿐만 아니라 합도 n에 대한 관계식이기 때문에 땡땡땡이 있으면, 합이 있으면 그것도 전부 일단 n에 대한 관계식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얘는 2차분의 2차이기 때문에 얼마로 수렴하시겠다? 2분의 1로 수렴하시겠다. 됐습니까? 합이 주어져 있으면 꼭 합부터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된다. 됐죠? 땡땡땡으로 주어져 있으면 절대 안 된다. 바로 2번도 비슷한 맥락에서 땡땡땡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앞에 붙어 있는 1 빼기 2분의 1, 1 빼기 3분의 1 그냥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식 통분을 해도 되고요. 일단 여기 있는 빼기 꼴은 이대로는 정리하기가 좀 그래. 2분의 1에 3분의 2, 그 다음은 4분의 3이겠지.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n분의 n-1까지 일단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려는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얘는 1하고 n만 남는 상황이니까 n 제곱분의 1로 정리가 되실 거고, 그 뒤에 1부터 n까지 뭐야? 생긴 건 달라도 결국 1번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됐어? 그냥 모양만 다른 똑같은 식이셨다는 거지. 됐죠? 자, 수열은 이렇게 합의 관점에서도 정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함수에서는 이런 짓을 안 했어요. 보세요. 수열이기 때문에 합의 관점에서도 간단하게 정리해놓고 리미트는 항상 간단히 정리된 식에 대해서만 n이 무한히 커지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됐죠? 필수예제 5번. 자, 우리가 배운 건 이거 두 개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정계수를 결정하실 수도 있겠네요. 우리 함수극한에서도 부정형 극한을 이용해서 이정계수 찾는 문제 있었어요. 자, 일단 표면적으로는 1차분의 2차처럼 보이는데 자, 이것이 2로 수렴하려면 일단 1차분의 2차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만약에 1차분의 2차였다면 얘는 뭐가 되실 운명이니까? 발산을. 그치. 무한대로 발산하실 운명이니까 A는 있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돼요. 아, 너무 쉽다. A는 얼마? 0. 자, 그렇게 A를 소거하고 나면 N제곱을 소거하고 나면 수렴값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1차분의 1차로 결정이 될 거니까 B는 얼마가 되시겠다? 너무나 쉬운 것.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의 성질을 이용한 미정계수의 결정이시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겠네. 그러네. 자, 필수예제 6번. 자, 루트 n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n으로 주어져 있어. 일단 차수로 치면 둘 다 2분의 1차 정도 되시겠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차수가 같아요. 빼기야. 이대로는 따져주기가 힘들어. 항상 어떻게 하신다? 유리화를 하신다.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을 곱했으니까 분모에는 없던 이런 식이 생기실 거고 분자 부분은 또 한 땀 한 땀 여기다 이렇게 막 곱해가지고 계산하고 계시지 말고요. 바로 합차 공식으로 넘어가시라고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3만 이렇게 남으시겠지. 뭐야? 분모가 커지네? 얼마가 되시겠다? 0. 0이 되시겠다. 됐습니까? 자, 2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 왜 때문에? 분모분자 둘 다. 그치. 분모 분자가 둘 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유리화 해야 돼. 맞습니까? 얘도 얘대로 유리화, 얘도 얘대로 유리화. 그러면 분자 부분 유리화하는 과정에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을 곱할 거고 분모 유리화하는 과정에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을 곱할 거야. 그러고 유리화된 결과물 빼면 1 빼면 1 적을 게 없네. 그러면 이렇게 해야 이제 논란의 여지 없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시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무한대로 달려가는 최고차항만 뿅뿅뿅뿅 체크해 주시면 1 더하기 1 분의 1 더하기 1 됐죠? 수렴값은 1이 될 것이다. 3번 뭐야? 이게 부정형이야? 아니라고요. 뭐가 되신다고요? 음의 무한대. 그치. 음의 무한대 마이너스 n 세제곱이라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됐죠? 자, 결국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부정형이 되려면 차수가 같은 무리식의 형태여야 돼요. 됐어요? 자, 만약에 차수가 같은데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이런 건 부정형 아니에요. 이건 동일한 계산 되잖아. 맞아요?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야? 차수는 같은데 무리식이라서 동일한 계산이 안 되는 경우.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유리화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요거 가지고 똑같이 미정계수도 결정해 주실 수 있겠네. 필수예제 7번. 루트 n제곱 플러스 am 빼기 루트 n제곱 플러스 m. 3으로 수렴한다는데 일단 무한대 빼기 무한대 대략 1차 대략 1차 유리화해 주셔야지. 분모에 뿅뿅 플러스 뿅뿅이 이렇게 생기실 거고 분자 부분은 루트 벗겨내고 합차 공식 빼기니까 n 제곱 날라가고 am 빼기 1만 남겠다. 이래야 논란의 여지 없는 1차분의 1차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니까 결국 수렴값은 얼마가 되시고 1 더하기 1 분의 a가 되시고 자연스럽게 a는 얼마가 되시겠다? 6이 되시겠다. 됐습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대망의 필수예제 8번. 거의 대부분의 학생은 필수예제 8번 같은 문제를 풀 때 그냥 필수예제 2번처럼 AN의 수렴값을 알파로 상정을 해놓고 풉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렇게 풀어도 답이 나와요. 예전에 한번 어떤 학생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린 문제에서 리미트 AN 값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수렴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수렴을 해요. 1차분의 1차꼴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유리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를 해도 AN은 수렴을 하고 수렴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 처음에 수렴한다는 이야기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리미트 AN을 수렴하고 그 값을 알파라고 상정하시면 원래는 안 돼요. 근데 실제 내가 여기에다가 그냥 알파 집어넣고 수렴한다고 가정했을 때 알파 값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알파 플러스 5는 6알파 플러스 3, 5알파는 2에서 알파는 5분의 2 하고 나와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자 그렇게 푸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함수 극한에서 이런 문제 본 적이 있을 거야. 아마 개념 원리에 개수는 조금 다르지만 완전 필수의 초반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풀어요? 저 위에 형태로 바꿔가지고. 맞아. 자, 분명히 우리는 수치를 배운 사람들이고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분계수의 관점에서도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어. 근데 x분의 fx가 2로 수렴하는데 x가 분모가 0에 가까워지는 이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문제에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 형태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였잖아. 그러려면 지금 여기 있는 식의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서 얘를 x분의 fx로만 만들어주시면 맞아요? 수렴하는 함수의 형태 그대로 들고 수렴값을 활용하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비슷한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 AN이 수렴하는지 어쩌는지는 몰라도요. 자, 그걸 가지고 만든 이 분수식 통째. 자, 얘는요. 지금 수렴해 안 해? 해요. 완전 하죠? 얼마로 수렴해? 3으로. 3으로 수렴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모양 그대로 들고 가실 거예요. 2AN 플러스 1 분의 AN 플러스 5를 BN이라고 하면 정확히 지금 요 극한이 이야기하는 게 뭐야? 리미트 BN은 3이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자, BN이 3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요 식만 내가 AN 은꼴로 정리를 해주시면 여기 적당히 이렇게 곱해가지고 슉슉슉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AN을 다시 BN에 대한 관계식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또 무식하게 이런 짓을 하겠지. 그러면 2bn-1 그리고 마이너스 bn 플러스 5 해서 AN은 2bn-1분의 마이너스 bn 플러스 5 이렇게 정리하실 거예요. 배워놓고도 써먹지를 못한다는 거지. 우리 수학과에서 뭐 배웠어요? 역함수 어떻게 되니? x 마이너스 a. 미쳤구만 미쳤어. 헛소리들 하고 있어. 맞아요. 정확히 같은 구조잖아. 여기 1하고 1 자리 바뀌면 똑같이 나오잖아. 그러라고 배운 공식이시란 말이에요. 됐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수학과 배운 지 가물가물하시기 때문에. 자, 기억을 하시면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활용을 해주셔도 되고, 안 되면 별 수 없으면 이 방법이라도 써서 내가 AN을 BN에 대한 관계식으로 만든다. 그러면 AN은 몰라도요, BN은 얼마로 수렴하시니까? 3으로 수렴을 하시니까. 자, 이제 얘를 알파로 상정을 하지 않으셔도요, AN은 뭐기 때문에 BN에 대한 이런 분수식으로 정리가 되실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3을 집어넣는 건 문제가 되신다? 안 되신다. 수렴하기 때문에, 3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실수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전부 다 가능하실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그렇게 집어넣잖아. 똑같이 5분의 2가 나오기는 해요. 뭐 애초에 수렴하는 놈이었기 때문에 값을 물어봤으니까, 그죠? 알파로 상정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다. 됐죠? 함수의 극한 그리고 수열의 극한 전부 다 수렴이 전제가 돼야지만 그 값을 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실수대 가능하실 거다라는 것도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거기다가 유리함수의 역함수 간단하게 정리만 해놓고, 자, 수열극한의 배소관계. 자, 여기도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은 뭐냐? 수렴한다는 기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수렴해야지만 모든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을 거고. 자, 1번.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BN보다 작거나 같으면 당연히 가까워지는 극한값 알파 베타도요, 누가 크실 수밖에 없다? 베타가. 그쵸? 베타가 크거나 같으실 수밖에 없다. 뭔가 데자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함수 fx, gx 가지고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도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 만약에 등호를 빼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bn이 an보다 크다는 전제가 있으면 수렴값 알파 베타는 어떻게 되셔야 된다? 베타가 커요. 뭐 갑자기 부등호 방향이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베타가 큰데 같아도 상관없을 거다.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 짓지 마. 함수 극한에서 똑같은 예시를 들어서 똑같은 이야기 했을 거예요. 자, 어떤 자연수를 집어넣어도 bn이 an보다 커? 얘는 1 플러스고 얘는 1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bn이 작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이 무한히 커지면 수렴값은 어때? B. 같죠? 항상 큰 게 아니야. 이게 함수값과 극한값의 가장 큰 차이죠. 극한값은 실제 그 값이 아니라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도 우리가 극한값으로 등호로 세팅을 하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큰 수열, 함수이더라도요,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은 얼마든지 같으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됐죠? 함수 때도 그랬고 수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립을 하신다는 거예요. 됐죠? 해서 이거를 이렇게 적어도 거짓이고요. 참이 되려면 항상 여기에 등호를 AN, BN의 등호가 붙느냐 안 붙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수렴값은 항상 같아질 수 있다는 성질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괄호 2번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이실까? AN, BN 사이에 CN이 끼어 있는데 AN, BN의 수렴값 알파, 베타가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해버리면 그 사이에 낀 CN은요, 짤없이 어디로 가실 수밖에 없다? AN, BN 수렴값이 되실 수밖에 없다. 맞아요? 무엇이라고 배웠어요? 샌드위치점이라고 배웠죠? 맞아요? 수열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할 겁니다. 됐어요? 중요한
중요한 건 사이에 껴있다고 무조건 수렴하는 건 아니야. 얘네 둘이가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해야지만 그 사이에 딱 하고 끼겠지. 그죠? 얘는 얘대로 다른 값에 수렴해버리면 그 사이에 있는 CN이 꼭 수렴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 때문이냐? 수열의 발산은 무한대만 있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맞아요? AN, BN이 이렇게 수렴을 하는데 그 사이에 낀 CN이요 열심히 진동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맞습니까? 무조건 샌드위치 정의는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해야지 그 사이에 끼어서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할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됐죠? 무조건적인 수렴이 아니라는 거 조심을 하면서 필수 예제 9번. 너무나 쉽다. 자, AN에 n제곱 플러스 1이 곱해져 있네. 자, 부등식의 모든 변에 n제곱 플러스 1 나눠도 부등호 방향 바뀌실까? 왜 때문이죠? 양수라서. 그치? 근데 설령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도 이 문제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양옆에 있는 분수식이 둘 다 얼마로 수렴하실 거니까? 9로 수렴하실 거니까 그 사이에 낀 A에는 오갈 데 없이 9로 수렴을 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맞아요? 그럼 필수 예제 10번. 이 뭐야? 사인 n 세타. 뭔가 이상해. 세타는 정해진 값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미지수야.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세타가 안 정해져 있어. 이 뭐 파이, 뭐 2파이 뭐 이런 게 아니잖아. 맞아요? 어떤 값이 되실 수도 있는 상황이시란 말이에요. 얘는 자연수인데 얘는 몰라요. 그러면 최후의 보루 사인은 무조건 얼마 사이에 있으니 그치 죽었다 깨어나도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서만 존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맞니? 여기에다가 1 플러스 n제곱을 나눠주시게 되면 같은 이유로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뀔 거예요. 항상 양수기 때문에. 그러면 좌우변에 있는 식이 자연스럽게 얼마로 수렴하니? 0으로 수렴하니 가운데 낀 함수도 얄짤없이 오갈 데 없이 0으로 수렴을 하실 수밖에 없겠다. 됐어요? 네. 자연스럽게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함수도 있기 때문에 주어진 부등식을 활용을 해서 샌드위치 정리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일단 여기까지.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요. 자, 수트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하고 전혀 1도 다른 내용이 없어요. 보세요. 모든 실수에서 자연수로 바뀌어도 다함식에 사인, 코사인이 들어가도 결국 정리하고 나면 우리가 수학과에서 배웠던 그 어떤 문제랑 되게 비슷한 느낌의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중간중간 수열의 합하고 관련된 문제들만 조심을 하시면서 됐어요? 각각 정리하는 연습 다시 한번 수트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여기까지는 정리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28쪽 등비 수열의 극한 이야기 해봅시다. 자, 등비 수열은 느낌이 달라요. 우리 앞에까지 이야기했던 식들은 전부 다 다항식이었어. 맞아요? 네. 뭐 분수식은 어차피 우리가 분모 분자를 따로 정리할 수 있다는 성질을 이용을 했었고 루트가 들어간 건 문제가 생기면 유리화를 해버리시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맞아요? n에 대한 다항식의 관점에서는 사실 우리가 수학2에서 배웠던 다항함수의 극한하고 전혀 내용이 다르지 않으신데 등비 수열은 어때요? 등비 수열은 n에 대한 관계식이 어떤 식이시고 n이 어디가 있어? 저희 뭐라고 불러요? 그치, 지수 자리에 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n에서 x로 바뀌면 얘는 무슨 함수가 되시는 거예요? 지수 함수가 되시는 거야. 그죠? 느낌이 완전 달라요. 우리 지수 함수의 극한은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단 말이야. 맞죠? 자, 등비 수열의 일반항 첫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가는 이제 지수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지수함수를 생각을 해보자. 지수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 많이 있어요? 여기. 또 있죠?
그럼 얘네 둘을 구분 짓는 차이는 뭐예요? N A 네 위치? 1 범위 0이랑 1 사이일 때랑 되더라고요. 그치. 결국 위치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함수의 증가, 감소가 결정이 됐었다고. 자, 결국 등비수열은 지수식이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에서 얘가 증가하는 중인지 감소하는 중인지 지수식은 이걸 나누는 기준이 위치 1보다 크냐 작냐 이시다 보니까 그죠? 차이가 있다면 지수 함수는 x가 모든 실수라서 밑이 항상 양수라는 제한 조건이 있었으면 등비수열은 그럴 필요가 없지. 왜? 지수가 자연수기 때문에 공비 r은 음수가 돼도 아무 문제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 그래도 증가 감소를 결정하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 밑에 있는 숫자의 절대값이 1보다 크냐 작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자, 결국 등비수열의 극한은 지수함수 그래프를 생각을 하면서 자, 공비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자, 공비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이 등비수열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실 거니까? 계속 커지겠지? 첫 항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구호는 달라지실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공비가 1보다 크면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이 되실 거다. 맞아요? 자,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중요한 건 지수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1보다 작다 해버리시면 그냥 천년만년 내려가실 거 아니야? 어디서 멈춰주셔야 돼? 마이너스 1에서 멈춰주셔야 돼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절대값. 자, 마이너스 2분의 1도요. 결국 곱하면 곱할수록 어떻게 돼요? 크기는 계속해서 작아지시지. 자,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공비가 2분의 1이든 마이너스 2분의 1이든 뭔가 이상해. 공비가 음수면 분명히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진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우리 0으로 수렴하는 상황은요. 그게 양수든 음수든 부호가 있어 없어? 없어요. 맞아요? 0에 가까워지면 걔가 양수였든 음수였든 그냥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해주시면 되다 보니까 자, 1보다 작은 절대값을 가지는 공비는요. 양수, 음수 구분 없이 계속 어떻게 돼? 분모가 커지는 상황이시란 말이야. 분모가 커지고 커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얘는 어디에 한없이 달려가는 상황이 되시겠다? 0에 한없이 달려가는 상황이 되시겠다.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게 되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겠지. 맞니?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부호도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크기도 계속해서 커지죠. 아까 우리 마이너스 2의 거듭제곱 봤잖아. 그죠?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에 16 이런 식으로 크기가 계속 커지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진동 발산하는 경우가 돼요. 누가 빠졌는가? 경계값이 빠졌죠? 1이랑 마이너스 1일 때 자, 공비가 1이라는 건 이 등비수열이 무슨 수열이라는 소리? 첫 항이 계속 반복이 되는 수열이라는 소리 A 그냥 수렴을 하실 거고요.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A 크기는 안 커지지만 계속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진동 발산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됐다. 자, 느낌은 좀 다르지만 28쪽의 녹색 박스는 선생님이랑 비슷한 맥락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수식은 위치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증가 감소가 바뀌기 때문에 마찬가지 관점에서 등비수열도 밑자리에 등비수열에서는 우리가 공비라고 부르는 R 자리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크기가 점점 커지거나 아니면 점점 0에 가까워지는 상황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거기에 1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까지 생각을 하면 결과적으로 함수의 극한이나 수열의 극한이나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어떤 상황이시니까? 수명만. 그치? 수렴하는 상황이시니까 우리는 요거랑 요것만 눈여겨보시면 될 거라는 거죠. 됐어? 해서 오른쪽 페이지에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하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등비 수열이 수렴을 하려면 공비의 관점에서는 뭐가 되셔야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1까지 포함하는 요 범위에 있어야지만 이 등비 수열이 예쁘게 수렴을 하실 것이다. 아니면 자, 만약에 첫항과 공비가 둘 다 미지수로 주어져 있는 경우 공비만 미지수면 그냥 그 공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만약에 첫항에도 미지수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첫항이 얼마인 경우도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느냐? 0인 경우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다. 첫항이 0이면 공비가 모여도 그냥 툭툭툭 0일 거잖아요. 그죠? 요것도 수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항상 등비수열은 첫항과 공비의 관점에서 고민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다. 됐죠? 자, 라고 개념 원리에는 정리가 되어 있지만 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공비의 범위를 나눌 때 이렇게 5개로 나눠서 정리하는 것보다 지금 책에도 1은 여기 지금 아니지 마이너스 1을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4개로 분류를 해놨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 등비수열의 극한 문제를 풀 때 이 분류가 그렇게 좋은 분류는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키포인트에도 보면은 아래 n제곱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을 구할 때에는 4가지 경우로 나눈다 해서 지금 위에 있는 녹색 박스랑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공비의 범위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 공비를 나누는 기준은 공비가 1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그냥 하나의 범위로 합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그런가는 조금 이따 내가 필수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상황 자체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죠? 얘는 공비가 1보다 크면 양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양수든 음수든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커지지만 부호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이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다 음의 무한대다 하나로 정해서 이야기하실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일단 크기가 커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얘네 둘을 합쳐서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로 분류를 할 겁니다. 부호는 생각하지 않고 절대값이 무한히 커지는 상황으로 같은 경우 처리를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1인 경우랑 마이너스 1인 경우까지 1인 경우는 여기에 포함시켜도 되지만 지금 요 경우랑 요 경우는 일단 수렴하는 모양이 조금 달라요. 공비가 1보다 작으면 계속해서 크기가 작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얼마로 수렴을 하시는? 0으로 수렴을 하시는 상황이면 공비가 1인 경우도 수렴은 하지만 0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한 값으로 수렴을 하시는 상황이잖아. 그죠? 요거는 구분을 지을 거라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얘는 진동 발산하는 경우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실제 등비수열의 극한 문제를 풀 거예요. 해서 일단 28쪽 키포인트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별표 3개만 쳐주시고 일단 그러면 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은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가 필수예제 11번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31쪽에 필수예제 11번 자, 분수식이고 지금 밑을 보면 3의 2n제곱 되어 있는데 얘는 결과적으로 몇의 n제곱이시고
9. 9의 n제곱이시고 얘도 비슷한 느낌으로 9분의 1이 곱해진 9의 n제곱꼴로 정리가 가능하실 거야. 각각의 수열을 등비 수열로 치면 공비가 9인 경우, 8인 경우, 8인 경우, 9인 경우고요. 전부 다 1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4개의 수열은 전부 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시는 수열이 될 겁니다. 보자. 그럼 등비 수열 가지고도 똑같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네. 맞습니까? 근데 이건 다항식이 아니잖아. 차수를 비교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비교해야 되냐? 결국 이 등비 수열이 증가하는 속도. 결국 우리가 차수를 비교했던 이유는 1차보다는 2차가 빨리 증가하기 때문이고 2차보다는 3차가 더 빨리 증가하기 때문이었잖아. 등비 수열의 관점에서 지수함수의 관점에서 더 빨리 증가하는 건 어떤 함수이시겠다. 어떤 등비 수열이시겠다. 그치, 위치 큰 등비 수열이시겠다. 8의 n제곱보다는 9의 n제곱이 더 빨리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자, 다시 우리가 다항식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을 엄밀하게 정리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했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눴단 말이야. 왜? 걔가 제일 빨리 증가하는 놈이니까. 그러면 등비 수열에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가장 빨리 증가하는 등비 수열 분모의 위치 가장 큰 등비 수열로 분모 분자를 나눠보자는 거예요. 자, 결국 9의 n제곱이랑 8의 n제곱이 붙으면 9의 n제곱이 훨씬 빨리 증가할 거니까 분모 분자를 이번에는 등비 수열 9의 n제곱으로 나눠보자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식은 9의 n제곱, 9의 n제곱은 1이 되실 거고요. 8의 n제곱, 9의 n제곱은 n제곱, n제곱 묶어서 9분의 8의 n제곱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을 거니 얘는 8 곱하기 9분의 8의 n제곱이 되실 거고 얘는 9분의 1 하고 간단하게 정리가 되시잖아. 맞아요? 그러면 마치 n분의 1, n제곱분의 1처럼 분모가 커지면 얼마가 되시기 때문에 9분의 8, 9분의 8은 공비가 1보다 작잖아요. 결국 얼마로 수렴하실 거기 때문에 그쵸? 다항식이랑 느낌은 다르지만 되게 비슷한 모양의 극한을 이야기해 주실 수가 있겠다는 거야. 됐어요? 결국 8의 n제곱은 분모의 9의 n제곱이 붙으면서 0으로 수렴을 해버리실 거고 왜? 자연스럽게 공비가 1보다 작은 등비 수열이 되실 거기 때문에 남는 건 뭐다? 분모 분자에 9의 n제곱 앞에 붙어 있었던 개수로만 수렴을 하실 거다 라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이제 우리는 이 원리 머릿속에다 염두에 두면서 결론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 다항식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보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밑이 가장 큰 놈 빼고 다 그냥 지워버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9의 n제곱하고 9분의 1의 9의 n제곱하고 9의 n제곱, 9의 n제곱이 약분이 되시겠지. 남는 건 그냥 9분의 1이실 거니까 자연스럽게 수렴값 9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됐어? 그럼 비슷한 이야기를 무리식 가지고도 해주실 수가 있겠네. 자, 루트 9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이 있어요. 일단 9의 n제곱하고 2의 n제곱이 붙으면 누가 이겨? 9의 n제곱. 그치, 당연히 9의 n제곱이 이기시지. 그러면 마치 루트 n제곱처럼 루트 n제곱은 대략 몇 차라 그랬으니까? 1차라 그랬으니까 얘도요 그냥 얘 무시하고 루트 9의 n제곱 하면 그쵸? 대략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시겠다. 맞습니까?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지. 3의 n제곱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 놈이랑 요 놈이랑 나머지는 분모 분자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알아서 그냥 0으로 소멸해버리실 거니까 얼마로 수렴하시겠다? 3. 그치. 플러스 1 지수는 곱하기 3이니까
3으로 수렴하시겠구나. 됐어요? 자, 걸어 3번 논란 에너지 있습니까?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가요? 3의 n제곱이랑 2의 n제곱 붙으면 누가 이긴다고요? 그러면 3의 n제곱 따라서 뭐가 되실 거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실 거다. 됐죠? 등비수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방식처럼 해주실 수가 있겠다. 됐죠? 자, 요거 그대로 들고 몇 번으로 가실 거냐? 필수 예제 14번으로 갈 겁니다. 이것도 5개 중요합니다. 자, 아래 n제곱. 자, 이번에는 공비가 미지수예요. 공비가 미지수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는지는 내가 직접 범위를 나눠 보셔야 될 건데, 자, 등비수열의 공비의 범위를 나눌 때에는 자, 이것보다는 이게 좋다 그랬어. 이렇게 나누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죠. 첫 번째,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 근데 요거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1보다 큰 경우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구체적으로 공비를 2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첫 번째 경우는 1 플러스 2의 n제곱 분의 2의 n제곱이야. 와,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얼마가 되시겠다? 1이 되시겠다. 왜? 그 근거는 분모 분자를 2의 n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결국 2의 n제곱을 제외한 나머지 항들은 자, 분모가 2의 n제곱이 되시면서 전부 0으로 소멸해 버릴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한대로 발산하는 두 개의 등비수열 개수만 비교해 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2인 경우는 어떠냐? 마이너스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이야. 자, 원래 같으면 얘는 무한히 커지면서 부호도 막 뒤죽박죽 왔다리 갔다리 하셔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게 분수식으로 주어져 있어. 자, 결국 마이너스 2의 n제곱도 절대값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중이고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공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유는 음수여도 공비가 1보다 작으면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은 0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진동하지만 결국 크기가 0이 되면 얘는 그냥 0으로 수렴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분수식으로 주어져 있게 되면 자, 똑같은 원리로 무한히 커지는 마이너스 2의 n제곱을 분모 분자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얘네 둘은 결국 1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공비가 음수여도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무조건 얼마로 수렴해버리실 거니까 0으로 수렴해버리실 거니까. 그죠? 결국 얘도 무한히 커지고 있는 중에 마이너스 2의 n제곱 따라서 얼마로 수렴하시겠다? 1로 수렴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결국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주로 보게 될 형태가 그냥 단순히 AN은 공비가 음수인 이런 등비수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만든 분수식의 형태로 자주 볼 거다 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절대값은 계속 커진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얘는 1보다 큰 경우나 전혀 다르지 않은 상황이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 1보다 크건 마이너스 1보다 작건 주어진 식을 내가 아래 n제곱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무한히 커지는 놈은 1이 되실 거고 얘는 공비가 양수든 음수든 일단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실 거라는 성질을 생각을 하면 그냥 하나로 합쳐서 1이라고 수렴을 시켜도 무방하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분수식을 위해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큰 상황은 그냥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하시자는 거야. 됐죠? 요것만 잘 받아들여 주시면 나머지 상황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절대값 i 1보다 작다. 이제 이야기가 달라져요. 얘가 1보다 작은 거야. 그러면 그냥 그 자체로 얼마가 되시는 거야? 0으로 수렴해버리시는 거죠. 알아서 그냥 0으로 수렴해버리실 거예요. 1 더하기 0 분의 0. 그럼 분모 분자를 나눌 필요도 없지. 그대로 분자 따라서 0이 되실 거고요. 공비가 1인 경우 1 더하기 1 분의 1. 그죠?
1은 거듭 곱해도 1이시기 때문에 2분의 1로 수렴을 하시면 자, 문제에도 공비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해놨어요. 왜? 뭔가 문제가 되죠. 진동도 진동이지만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마다 얘는 뭐야?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야. 그죠? 이게 함수의 극한하고는 다른 게 함수의 극한은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0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 이건 그냥 마이너스 1이잖아. 분모가 0이면 돼요? 안 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비 마이너스 1은 애초에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시다. 근데 만약에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 여기에 이렇게 2n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야기는 달라지지.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1이어도 짝수거듭 제곱이니까 그냥 1 해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홀수네? 그러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말이 안 되시겠지. 됐죠? 이런 것도 고려를 하면서 등비수열의 극한은 특히 분수식꼴로 주어진 등비수열의 극한은 뭐다? 공비의 범위를 절대값 r이 1보다 크냐 작냐 기준으로 나눠주셔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됐습니까?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지금 여기 보면은 자, 똑같이 나눠놨는데 자, 3번에 풀이 3번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되게 심플하게 정리를 해놨죠? 1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각각이 결과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거를 지금 여기는 절대값 r의 n제곱이 무한대다 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실제로 2랑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보여드렸으니까 이제는 그냥 묶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됐죠? 자, 돌아와 볼까요? 필수예제 12번. 자, 뭐 하는 수열이래? 수렴. 개이득이죠?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A는 뭐야? 그치? 얼마인지 몰라도 그냥 따로 정리하는 게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머지 수열들이 전부 다 4의 n제곱, 3의 n제곱, 2의 n제곱이니까 그냥 알파 이지랄 하시면 안 돼. 큰일 나. 수렴해야지 따로따로 분리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엄밀히 이야기하면 지금 이 분수식에는 무슨 짓을 해주셔야? 분모 분자 4의 n제곱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게 맞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 얘는 어차피 4의 n제곱 따라 갈 것이라는 사실을. 맞아요? 4의 n제곱 나누면 얘네 둘은 알아서 0으로 소멸해버리실 거니까 결국 수렴값은 뭐가 되시겠다? 분모는 요거의 개수였던 수렴하는 AN의 수렴값 알파 아직은 얼마인지 모르는 값으로 수렴하실 거고 분자는 얼마로? 4로 수렴을 하실 거니 이게 2였으면 좋겠다. 끝났지. 알파는 2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등비수열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전혀 없으시다. 필수예제 13번. 자, 다음 등비수열이 수렴했으면 좋겠다. 좀 주어진 등비수열이 뭐 하는 등비수열인지를 파악해야 될 텐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비수열은 공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첫항 공비 같이 체크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수열은 첫항이 뭡니까? X제곱 마이너스 2. 그쵸? 1 집어넣었을 때니까 x, x-2의 곱이죠. 공비는 뭐예요? 똑같지 않나요? 동일하죠. n 밑에 있는 n으로 묶으면 x, x-2의 전체 제곱이신 거 아니 제곱이란다 미쳤나봐. n제곱이신 거니까 맞아요? 공비도 x, x-2인 상황이에요. 바로 2번은 첫항 얼마이실까? 0. 영. X. x죠. 1 집어넣으면 0제곱이니까 0제곱은 0이 아니잖아. 그죠? 1이잖아요. 네. 첫항 x의 공비는 얼마이실까? 2 마이너스 x. 그래서 항상 등비수열은 첫항 공비 같이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자, 각각의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일단 공비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되겠네.
무엇을 포함하는? 1을 포함하는. 맞아요? 또는 첫 항이 얼마셔야 되겠다? 0. 첫 항도 미지수죠? 맞아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상황도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괄호 1번 같은 경우에는 첫 항하고 공비가 같잖아? 네. 맞아요? 자, 이미 이 범위 안에 첫 항이 0인 경우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럼 하나로 해결 가능하시겠다. 부등식 두 개 풀어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 넘으면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x는 뭐만 아니면 돼? 1이요. 1만 아니면 돼. 2차 부등식 푸실 줄 알죠? 완전제곱식이고 0보다 커야 되니까 0이 되는 경우만 빼주시면 돼. 자, 이거랑 동시에 무엇을 만족시켜야 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와우, 인수분해 안 되네. 근데 뭔가 있죠? 판별식이 양수기 때문에 근해 공식 한번 가셔야 되겠다. 1 플러스 마이너스 2인가요? 작거나 같으니까 사이 범위이시죠? 네. 맞아요?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2 하고 1 플러스 루트 2 사이 범위인데 자, 요 사이에 1 들어가 있을까? 네. 완전 딱 들어가 있죠? 1 빠져야 되니까 뭐야 이 부등식 왜 이래? 틀리지 않았어. 1에서 빵구가 딱 틀려주셔야 되겠다. 됐죠? 뭐야? 2차 부등식이 전부인 문제예요. 그럼 2번은 일단 공비 2-x가 마찬가지로 1을 포함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 범위. 그럼 x는 2 빼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이고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또는 첫 항이 0인 경우까지. 됐어요? 항상 공비랑 첫 항 조건 둘 다 체크해 주시는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다. 됐어? 첫 항과 공비가 같으면 첫 항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공비 조건에 이미 0인 경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됐어요? 원래는 항상 공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인 경우 플러스보다 첫 항이 0인 경우까지 같이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 됐죠? 바로 1번하고 2번의 차이까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가 수열의 극한입니다. 네,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숙제에서 배운 내용하고 비슷해요. 뭐만 달라? 합 부분하고 등비수열 부분만. 특히 이 등비수열 부분을 조심을 해주셔야지. 이거는 우리가 수학투에서도 전혀 본 적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등비수열 극한 공비기순으로 나눠서 정리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루트가 들어간 식 결과적으로는 다항식하고 구조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됐죠? 이 부분을 조심하면서 수열의 극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됐어? 네. 그럼 수열의 극한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되냐? 수열은 항상 합하고 같이 따라다니죠. 그러면 수열의 합의 관점에서도 극한을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